like a river in the dark. You stare me right, you lit the spark, and I can feel you tearing down every wall. Come one, come all. You're like an early morning breeze. Your soft red lips and gentle tease. You must have been sent just for me. 안녕하세요. 엄니 왔어요.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왔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아, 굿모닝을 잊어버렸네? 굿모닝? 나 왜 이러니? 오늘은 어떤 특별한 음식 레시피라기보다는요, 제가 브이로그로 바꾸면서 진짜 편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편하게 내가 찍고 싶었던 거,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거. 오늘은 그렇게 좀 담아가려고요. 순서가 맞는 것도 있고 순서가 맞지 않은 것도 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 편안한 시간이시라면 함께 하시고, 혹시나 막 음식 레시피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sorry 있긴 있지만 아주 조금. 먼저 저희 신랑 도시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신랑 도시락은 최대한 먹기 쉽게 싸드려야 돼요. 아주 쉽게 싸드려야 돼요. 밥과 반찬이 따로 있다? 안 드세요. 빨리 먹고 다시 일하고. 샌드위치도 가능한 안에 내용물은 깔끔하게. 물론 절대 편식은 안 하세요. 뭘 싸주던 잘 드시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신랑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냥 먼저 해주는 거죠. 제가 좀 둔하기는 해도 신랑한테는 예민하게 굴려고 애쓰거든요. 양배추 같은 경우도 샌드위치 안에 넣어주면 좋은데, 또 먹다가 혹시 질질 흘릴 때 신경 쓸까봐 쟤도 싸줬는데 만약에 바빠서 못 먹는다? 그럼 집에 와서 또 드시면 되는 거고. 밥 종류를 쌀 때도 볶음밥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숟가락만 떠서 보온병에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원하세요. 어찌 보면 뭘 해먹이는 데는 쉬운 남자, 그냥 이것저것 몇 첩 반찬, 몇 첩 반상, 그런 거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그냥 원 디시, 원 볼. 쉽죠? 쉬운 거예요. 제가 편한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사태로 봐서는 또 글쎄요, 아직 캐나다에서 BC주,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밴쿠버가 있는 이 주는 아직은 뭐 괜찮은 편이라서 재택근무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들 조심하고 있으니까. 내년 여름엔 한국에 꼭 가야 되는데, 원래 올 여름에 5년 만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연기됐잖아요. 에이크. 아마 많은 남자들이 그러겠죠? 그럴까요? 과일은 챙겨주지 않으면 잘 안 먹어요. 찾아서 안 드세요. 챙겨주면 나름 먹어요. 저렇게 도시락에 넣어주면 도중에 약간 출출하다 싶으면은 잘 드세요. 새콤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망고, 골드 키위 이렇게 달달한 걸 좋아하세요. 근데 살이 안 찌니 당신은? 아유, 좋겠소? 우리 집 두 녀석들한테는 제발 그만 먹으라 그러고, 신랑한테는 항상 뭐든지 제발 더 드시라 그러고. 아이고. 크로아상 샌드위치, 과일과 방울토마토,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 물. 저거 스윗한 두유, 베지밀 두유, 신랑이 좋아하는 거. 우유 못 마시세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우유 마시면 배에 탈나는 남자. 촌스럽다고 한때 많이 놀렸는데. 아니, 한국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이제 뭐 저희 집에서 우유는 뭐 아들 녀석만 주구장창 잘 마실 뿐. 하루에도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던 저는 아몬드 밀크로 바뀌고, 수윤이는 원래 아빠처럼 두유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이 물을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저 물통도 되게 큰 건데 또 바틀워러도 가져가고. 요즘 회사의 모든 카페테리아는 셧다운 됐으니까 모든 이들이 각자 챙겨야겠죠.
도시락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은 신랑과 저의 아침에 마셔야 될 녀석들. 신랑은 매일 아침 오렌지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오렌지가 없는 날이 있잖아요. 즉, 딱 사러 가야 되는 날, 미리 못 산 날. 그날은 자몽 마십니다. 자몽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랑 같이 좋아하는 자몽. 그런데 희한하게 새콤한 거는 싫어하면서 오렌지하고 자몽은 좋아해요. 그 두 개만 예외. 새콤한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해요. 식초 들어간 것도. 희한한 입맛? 나보다 나은 입맛. 아시다시피 자몽에 물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저렇게 쪄서 쫙 먹으면 진짜 좋아요. 저희는 저 자체 그대로가 좋아요. 깔끔하게 잘 짜졌죠. 색깔도 이쁘죠. 다음은 내 거.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자몽이 짜고 남은 녀석 싹싹 긁어 먹기. 저거 신랑하고 쟁탈전 납니다. 어쩌겠어요? 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먹는 거지. 짠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주스를요. 그동안에 진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자, 가뿐하게만 그냥 한번 헹궈주고요. 그 다음에 내 거 짜주기. 내게는 너무 예쁜 레몬. 제가 어떤 브이로그에선가 한번 레몬즙 짜서 레몬물 마시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그 뒤로 간간히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언니 괜찮아요? 이렇게 아침에 빈속에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레몬물을 마시는데 아침마다 그거 마실 생각이 힘들어요. 갖가지 귀여운 뉘앙스들의 여러 가지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간간히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냥 편하게 나에게 레몬즙 물이란 평범한 아침 루틴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마지막으로 빠지면 섭섭, 즉 일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못 마셔도 월화수목금은 꼭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출근할 때 짜면서 곧바로 같이 짜거나 출근하고 그다음에 제 거 짜거나 일상입니다. 편안합니다. 이제는. 신랑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요. 아직 방학 중인 두 녀석들의 늦은 아침 식사 준비까지 다 끝나면은 일단은 제 시간이 마련이 됩니다. 큰 녀석은 가을 겨울 시메스터가 집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은 됐지만 둘째는 10학년이 되는데요. 오전 수업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스케줄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갔다가 또 점심때 픽업하러 갔다가 쬐게 바쁘게 생겼어. 그래도 늘 하던 일이니까 즐겁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밴쿠버 긴팔을 입어야 되고요. 물론 애들 개학을 하는 9월 초가 되면 인디언 서머 때문에 잠깐 덥기는 하겠지만 여튼 살짝 싸늘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에스프레소로 글라인드를 하고 그 퍼지는 향들을 맡을 때면 행복해요. 물론 각자마다 다 행복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작은 시간의 행복이 참 큰 것 같아요. 어떤 날은요, 이 짧은 시간의 후각의 행복이 저를 종일 기분 좋게 지속시켜줄 때도 있더라고요. 놀랍죠? 잠깐 나 지금 단순하다고 티내는 거임? 어쨌든 조금이라도 진하게 먹으려고 꼭꼭 눌러 담고 추출하는데요. 사실 저 녀석은 가스불 같은데 약한 불에서 서서히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가스불이 아니잖아요. 인덕션이잖아요. 그런데 뭐 안 될 거 있나요? 되게 하는 거죠. 그쵸?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확인해보고 불 줄여서 뭉글뭉글 끓이고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니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데 두부면은 뭐 맛이 어떻고 저떻고 방법이 없을까요? 언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너무 과대평가됐군요. 저 너무 평범한 아줌마예요.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일 뿐 정말 잘하는 건 오직 먹는 일입니다. 매달 마지막이 될 때면 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뜨거운 물까지 부어진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갑니다. (2020년 9월) 저는 제안을 볼 때면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요. 티는 나지 않아도, 티는 내지 않아도 결국은 이웃에게 이기적인 내 모습.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뒤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는 마음이 좀 안 좋고 아프고 그러네요. 내가 두 손으로 꼭 잡고 있는 그 기준을 내 행동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임을 알 수 있기에 감사하고 다시 두 손 모아봅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보고 있는 바깥 풍경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도 카메라 잠깐 돌려볼까요? 참말로 카메라 돌리는 것도 어색하네. 날이 너무 좋은 오전에는 저기 앉아서 밖을 보면은 참 기분 좋아요. 저쪽이 거실에서, 그러니까 남향이거든요. 저희가 저쪽 벽창면 지나가면 제가 한때 끄적거렸던 그림들, 그리고 저기 창문에는 백야대에서부터 올라온 메이플 나무입니다. 저희가 이사 올 때, 그러니까 11년 전부터 있던 메이플 나무. 자, 이쯤에서 분위기 쇄신 한번 나와라 김씨 아줌마. 파닥파닥파닥. 저 아침 일에서 얌전하게 한 거예요. 아시죠? 어느 브이로그에선가 저희 막춤 운동.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걸 올렸다 내가. 어느 날 딸 수인이와 함께 주차장에 차를 파킹시키고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진짜 오픈되기 원했던 너무 맛있는 베트남 국수집. 여기는 다른 집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저는 일단 국수는 따로 시키고요. 저건 가져갈 거니까 제가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줌마한테 그러는 거죠. 이쁜 얼굴로 숙주 좀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숙주 잔뜩 넣고 고기도 엄청 많아요. 국물 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국수는 따로 나중에 집에 가서 신랑한테 이렇게 비빔으로 해주면 되고, 사실 국수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국수 엄청 좋아하시는 엄마가 한국에서 여기 오실 때면 일주일에 몇 번 가는지 모릅니다. 이 집은 완탕튀김도 맛있거든요. 저는 딱 하나만 먹어요. 하나는 먹어야지 그래도, 그쵸? 그리고 수인이 많이 먹고 딸 많이 먹어. 11시 오픈 시간에 와서 먹고 쏜살같이 갑니다. 하하. 또 무슨 먹튀도 아니고. 이번에는 제 맘대로 만들어 먹는 얘기 잠깐 할까요? 하루 지나면 너무 익어버릴 것만 같은 아보카도 눈에 띄어서 집었고요. 빨간 양파랑 할리피뇨랑 꺼냈습니다. 그냥 먹기 좋게 썰어 놓고요. 아보카도 역광으로 보니까 색깔이 더 이쁘네. 도마에 아보카도 묻히기 싫을 때 아시죠? 저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숟가락으로 푹 풀면 되는 거. 나의 목적 중 하나. 설거지거리는 줄여보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지금 저탄수 아보카도장 만드는 중이에요. 저 상태에서 또 반으로 잘라도 되고 원하는 만큼 아보카도 크기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용기에 담아줍니다. 저는 뭐 깔끔 예쁘게 이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하여 그냥 담았습니다. 빨간 양파도 처음에는 뭐 이쁘게 담아보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 그냥 툭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냥 넣습니다. 저 모습이 저예요, 여러분. 저 모습이 저라고요. 있는 재료 다 넣어주고요. 방울토마토 있으면 방울토마토도 반으로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거는 막 끓여서 삭히고 이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편하게 있는 야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잠깐 옆에 놔두고 이제 아미노스를 넣어주는데 아미노스 없으면 간장 사용하시면 돼요. 여튼 간장하고 물을 1대1 비율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미노스를 150ml를 넣고 이제 물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머나 물이 좀 더 오버됐네 괜찮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하고 섞어주세요. 그런데 갖고 계신 설탕 대체물 넣으셔가지고요. 잘 골고루 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설탕이 잘 녹을 수 있을 때까지 마음 급하지 않게. 비율은 간장의 반 정도 아니면은 반보다 조금 더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아보카도와 야채가 담겨진 용기에 골고루 부어줍니다. 실온에서 한 반나절 몇 시간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몇 번 이렇게 좀 뒤적여 주시면 되고요. 이 녀석은 아들과 저의 맛있는 한 끼가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둘이 아보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빠랑 딸은 그냥 그렇게 뭐 싸움 날 일은 적죠. 먹는 거에 대해서. 이따가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니는 밥 안 드세요? 그 질문 저 종종 받습니다. 이 큰 달력은 뭐냐면요. 제가 어떤 영상이 며칠 몇 번 브이로그에 들어갔는지 어떤 메뉴들이 들어갔는지 음악은 어떤 걸 넣었는지를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이왕이면 샌드위치나 샐러드가 그 전에 업로드한 영상하고 겹치지 않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정리는 오직 저만 알아볼 수 있고 저 신랑이 한번 보시더니만 신랑 스타일의 그 깔끔함이 아니기에 그냥 보고 웃고 가시고 사실 제가 조금씩 더 건강한 식단을 채워가고 싶은 어떤 컨텐츠가 있어요. 당장 바꿔지는 건 아닌데 제가 먹어보고 정말 저한테 맞고 좋으면은 그런 것도 서서히 넣어보려고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 인스타그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는 팔로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하진 않아요. 아마 저의 저탄수 식단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인스타그램에 오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거창한 식단이나 막 레귤러하게 올려드리는 뭐 음식들, 저탄고지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제 일상을 담았거든요. 전 인스타에 그렇게 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알려드린 이유는 우리 여인네들이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저의 태그를 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인스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기회 되셔서 만들어서 태그를 달아주시면 제가 가서 꼭 보도록 할게요. 왠지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집 앞 메일박스 가는 길에 한번 찍어봤어요. 오른쪽 밑에 화면에 뭔가가 움찔움찔하죠. 제 손가락. 진짜 저게 찍혔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이고 웬일이니. 따라가면은 저기 옆에 있는 작은 집 모양 있죠. 저희가 메일박스입니다. 당연히 키로 열고 들어가서 메일 확인하면 되고요. 바로 그 옆이 놀이터예요. 놀이터인데 놀이터에 있는 저 나무는 벚꽃나무예요. 시즌 되면 너무 예쁘고요. 그 아래 지금 수국이 절정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수국이들, 구기구기들. 색깔 너무 이쁘죠? 아까 화면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쁘고 너무 탐스러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딱 보니까 달덩이다 너. 내 얼굴이 거기 왜 있니? 아니 이쁜 얼굴이 아니고 사이즈. 집 둘레에 우리 동네 둘레에 곳곳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가지각색의 수국들이 있어요. 제게는 힐링입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죠. 현관문을 나서서 맞은편에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면은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냥 뛰어놀 수 있고 강아지들도 뛰어놀 수 있고 강아지들도 허락된 공원입니다. 오후 햇살이 따갑지가 않고 너무 눈부심에
아, 9월이 오구나. 가을이 오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은 이리도 편안한데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분위기 바꿔서 뭐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수세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 실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거든요. 3, 4주마다 수세미를 바꿔주니까 말이죠. 전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국처럼 다양한 실, 그러니까 저런 수세미 종류 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저 실 괜찮은 것 같은데. 여튼 주변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색깔 이렇게 골라내고요. 그냥 주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 실의 장점은 무엇이냐? 코가 빠져도 몰라요. 엉켜도 몰라요. 못 만들어도 대충 만들어도 그냥 색깔 때문에 이뻐 보여요. 너무나 많습니다. 코비드 전에는 이런저런 만나는 모임도 많아서 이렇게 하트 모양 같은 걸로 선물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잘 요즘은. 오늘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것이고 또 클릭하셔서 쭉 지금까지 지금 편집 시간 보니까 20분이 넘었네요. 20분이 넘는 시간을 계속 보신다는 거는 이 엄니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쯤에서는 그냥 제 마음도 어떤 마음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까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출판사에서 제의가 왔었어요. 저탄수 베이킹에 대한 책을 출간하고 싶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수록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저탄수 베이킹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재료 파악도 잘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만들었을 때 회사에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책 작업을 제가 약 11년 전에 멋모르고 했었어요. 베이킹을. 그런데 베이킹만 했었으면 괜찮을 텐데 베이킹 에세이처럼 막 글을 써야 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 제 블로그의 컨셉이 저는 그냥 너무 편안하게 아줌마 수다로 적었던 건데 그것을 에세이로 짧게나마 적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 의견도 있었는데 여튼 멋모르고 책 작업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굳이 그렇게 출간되는 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었나 봐요. 신랑한테 얘기를 하는데 신랑은 하지 마. 너무 간결한 대답에 나도 동의가 되긴 했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인스타에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결정하지 못하는 고민의 그 상황의 마음을 그냥 적어놓은 게 있는데 진짜 오래된 저의 블로그 이웃이 있거든요. 그분이 쪽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 출판 제의 받으셨죠. 그래서 그런 거죠. 엄니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딱 그렇게 쪽지를 보내주는데 제가 그걸 받자마자 완전 명쾌해진 거죠. 그래, 좀 내 자신을 좀 배려하자.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한다고 얘기를 하자. 간결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제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단호하게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할 게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 아직 깜냥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전에 블로그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엄니 블로그는 너무 청정 지역이에요? 깨끗해요. 광고도 없고요. 뭐 그때 당시 한참 공동구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많았잖아요. 공동구매도 없고요. 제가 깨끗하고 그런 거를 안 하고 청렴하고 그런 게 전혀 이유가 아니고요. 저한테 광고가 들어오잖아요. 메일이 오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광고 메일이 와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럼 전 답변을 해요. 저 밴쿠버인데요. 그러면은 답이 안 와요. 답장이 안 오거나 답장이 와도 죄송합니다. 이런 답장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깨끗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광고가 뭐 이전부터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없는 유튜브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단지 바다 건너 살기에 쉽지가 않은 것 뿐입니다. 저 광고 들어오면 할 수도 있어요. 먹는 거 광고 저 잘할 수 있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은 저 아시죠? 진짜 맛있다 이럴 거고요.
그냥 맛있으면 맛있네 이럴 거고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깨끗하고 뭐 청결하고 청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번에는 좀 전에 만들었던 아보카도 장 있잖아요. 그 다음날 먹은 이야기 할게요. 저 진짜 순서 없이 막 가고 있죠. 끓는 물에 두부를 데치고 먹을 만큼 그 다음에 건져서 접시에 담고 아이고 한쪽 손에 카메라 들고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하려니 음이 잘도 헤맨다. 적당한 볼에 두부와 아보카도 그리고 야채들 담았습니다. 이대로 먹냐고요? 아니 하나 더. 반숙 달걀 프라이 하나 첨가. 김가루까지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요. 식탁 매트 깔고 정식으로 이제 앉아서 먹을 준비하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좋은 언니는 근데 밥은 안 드세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최근까지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 진짜 간간히 받아요. 먼저 답만 얘기한다면 네,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먹거나 또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먹으면 현미밥을 먹어요. 저희 식구들이 원래 오래전부터 현미밥을 먹긴 했거든요. 그리고 밥도 크게 2큰술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밥은 저녁 시간에 먹어요. 워낙에 제가 빵을 좋아했던 아줌마예요. 국수 종류나 면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라면도 그닥 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밥은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밥보다도 빵식을 너무나 애정한 아줌마이죠. 그래서일까요? 밥에 대한 애착은 별로 없습니다. 워낙에 저녁 시간 전에 빠방이 먹기 때문에 저녁 경우 조금만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또 하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탄고지 지향이 아닙니다. 저탄수화물 지향인 거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좋은 탄수화물은 먹어요. 따라서 곧 이제 선선한 계절이 오면은 저 호박, 특히나 단호박이 메뉴에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쌀밥은 안 먹어도 현미밥은 먹는다면 왜 흰빵도 안 먹고 통밀빵도 안 먹을까요? 통밀빵도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글루텐은 좋다 안 좋다 말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통밀, 호밀까지도 여튼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스탑하고 제 몸이 너무 편안해지고 있는 걸 제가 너무 느껴요. 이 가스 차는 현상은 아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약간의 그 오토란 피부 트러블까지도 깔끔하게 사라졌거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북미에서는 글루텐 프리가 참으로 건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글루텐 프리 밀가루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글루텐 프리 밀가루를 구입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글루텐 프리 밀가루를 할지라도 탄수화물은 있고 그 탄수화물이 썩 좋은 탄수화물은 아니니까요. 대신에 오트밀이나 뭐 퀴노아 이런 데 있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니까 이걸 간간히 먹어줘도 괜찮겠죠? 칡피 아시죠? 병아리콩이라고 하죠? 채식주의자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정말 건강한 콩이에요. 그런데 그거 역시 탄수화물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탄수화물이니까 드시는 분들이 조절하신다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거죠. 렌틸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병아리콩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좀 많이 적기는 하지만 역시나 굳이 탄수화물을 따지자면 먹기가 쉽지 않은 콩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그것이 좋은 탄수화물이라면 아무리 저탄수화물 지향이라고 할지언정 저분은 저렇게 알아서 조절해서 드시겠지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저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싫어요 아니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끝맺음. 예, 맛있어요. 양떼구름 가득했던 지난 월요일. 바쁜 신랑이지만 잠깐 하루 휴가 내고 김씨 가족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갑니다. You're like a river in the dark. You stare me right, you lit the spark.
여유롭게 음악 들으며 잠시 함께 가보실까요? down every wall. Come one, come all. You're like an early morning breeze. Your soft red lips and gentle tease. You must have been sent just for me. Come one, come all. Just when I need you, you set sail and navigate. But when I need you, you lift me up till we levitate. You're mesmerizing, hypnotizing. My eyes are set. 저희 집에서 약 20분 거리에 물가로 왔어요. 물놀이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쌀쌀한 오전이니까 아침부터 일찍 운동하고 고기 구워 먹으러 왔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하려다 보니 월요일이 낫겠다 싶어서 휴가를 받았고 저희는 큰 녀석들도 룰루랄라 왔습니다. 쏟아지는 빛은 분명 여름빛인데 왜 공기는 차가운 건지 그래도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어쩌면 많은 것이 멈춰버린 듯한 이 시기에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편안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분은 저렇게 신나게 던지기들을 하시고요. 쌀쌀하니까 긴팔 입고 하고 있죠. 저는 이날 생리통 땜시롱 옆에서 구경하면서 야야야야야 이러고만 있고 약 10시 반이 넘었을까요? 여튼 고기 구워 먹습니다. 삼겹살. 오빠와 동생이 다정하게 얘기 나누며 쉬고 있는 동안에 신랑 잘 굽고 계신가요? 우리 신랑 고기 잘 구워요. 집에서든 밖에서든 본인이 다 구워요. 냉냉냉 너무 전투적으로 먹었습니다. 역시 먹는 거는 찍지 못하게 하는 애들이었고요. 요거는 내가 먹은 거 가지고 와서 베이컨도 가져갔었거든요. 조금 베이컨도 싸서 먹고 아우 맛나라. 입가심으로는 뭐 김씨 가족들은 라면을 먹어주시고 저는 워낙에 삼겹살, 가지 다 많이 먹어서 괜찮고 우리 집 공주 오빠까지도 챙겨주는 공주 어미. 어찌됐든 아침부터 신나게들 고기로 배 채우고 물 끓여서 땡큐 신랑 제 커피 내려줍니다. 자기는 달달구리 커피. 애들도 한 입씩 맛보고 싶어서 먹고 든든하게 먹으니 체온도 올라가고 이제 햇살은 좀 더 따뜻해지고 다들 후드티 벗고 열심히 다시 뜁니다. 저희 신랑이 되게 좋아해요. 애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보세요 저렇게 등치 큰 애들인데도 서로들 좋아해요. 그러는 동안 나는 주변 걷고 왔죠. 요즘 같은 땐 사실 앞일을 잘 모르잖아요. 또 언제 나올 수 있으려나 또 못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 여름일 수도 있으니까 여름 풍경일 수도 있으니까 눈에 담아두자 싶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예뻤습니다. 언제 또 다시 닫힐지 모르는 공원이니까 이 시간을 잡아보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좀 사뭇 다르기에 힘겨울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이 시간조차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수 있는 날이 될지도. 그러하기에 더욱 감사하고 싶어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톡 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낙엽이에요 낙엽. 코스를 진짜 길게 돌고 왔는데 저분들은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시고 나는 생리통이라니까. 신랑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날 잡으면 애들하고 아주 떡이 되도록 노는 거죠. 대학교 3학년이 되는 공대생 아들 녀석은 워낙에 음악 악기를 좋아해서 정적이에요. 그런데 아빠한테 한번 붙잡히면 뭐 짤 없죠? 딸이 아빠랑 노는 건 마냥 좋고.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긴 영상 편집인데 제게는 가장 편안한 편집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평안하기를 바라며 다음에 봐요, 우리.